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우리나라 잠실에 이어서 동남아판 롯데타운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뉴스 포인트는 홍경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롯데그룹이 해외 사업장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곳, 여기 어디입니까? 롯데그룹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 내수 기업으로 알려졌잖아요. 사실 해외 확장에도 상당히 열심인 편이죠. 중국에도 공격적으로 진출을 했었고, 롯데케미칼의 경우에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기업에도 공장에도 대규모로 투자를 했죠. 하지만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에서 타격을 받았고요.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벌어지면서 중국에서 손을 떼는 탈중국 분위기입니다. 네. 대신에 이 베트남을 기회의 땅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의 전통적인 부촌 지역이죠. 서호에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본격적으로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네, 이제 사전 개장은 했고요. 네네. 지금 열리면 이제 베트남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됩니다.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의 전사적 역량을 집약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축구장 50여 개를 합한 크기인 10만 7천 평 규모 초대형 상업 복합 단지입니다. 네. 이 단지 조감도를 보면 이 호수 옆에 이렇게 건물이 서 있는 곳도 잠실 롯데월드를 상당히 연상케 하잖아요. 그림에서 볼 수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잠실이 사실 롯데타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기 서호 지역을 롯데타운과 유사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구상인 것 말씀해 같고요. 주신 대로 베트남의 잠실이 되는 그렇죠. 셈이네요. 네. 여기에 이제 프리미엄 쇼핑몰과 아쿠아리움, 영화관, 호텔, 오피스 빌딩들이 들어서는데 사실 잠실하고 거의 판박이잖아요. 네. 아까 물어봤던 게 이제 다음 달 22일 완전하게 이제 문을 엽니다. 네. 이 롯데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롯데 면세점 4곳도 이미 베트남에 이미 진출했는데 점유율 6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롯데하면 음료잖아요. 음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소주인 수나리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도 했고, 이제 최근 현지 법인과 손잡고 다양한 음료 라인을 베트남에 수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나라도 많은데 네. 굳이 롯데그룹이 유독 베트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베트남이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세계 공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공급망 전쟁도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 자체가 중국에 있는 것도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됐어요. 이 때문에 롯데도 이제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백화점 5곳, 마트 112곳을 운영을 하면서 중국몽을 약간 꿈을 꿨었는데 네. 현재는 이제 청두점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철수를 했어요. 청두점 역시 매각을 진행 중이고 사실상 손절을 한 것이죠. 베트남이 그 앞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네. 하셨는데 구체적인 성장률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베트남이 지난해 8%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이제 지난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인 5.6%도 웃돌았고요. 네. 이게 그리고 인구가 1억 명에 달하거든요. 이게 추세로 봤을 때 거의 다 왔는데 올해 돌파했을 거라는 이제 전망이 유력합니다. 내수 시장도 이제 확실한 그렇죠. 거고. 네.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을 많이 좋아하죠. 네, K-팝과 방송, 동영상, 스트리밍, OTT 등으로 이제 30% 한국을 좋아하고 이제 친숙한 젊은 세대 비중이 30%를 넘는 젊은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돈의 나라다 뭐 칭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우호 관계로 인해서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든 것도 롯데가 베트남 진출을 이제 확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뉴스는 산업계 소식을 다뤄봤고 다음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기업들이 이제 회사채보다는 은행을 찾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자본이고 하나는 부채죠. 근데 이 부채로 조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돈을 땡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좀 선호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의 채권 상환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이제 기업들은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갚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갚은 액수에서 새로 발행한 액수를 뺀 수치 이제 채권 순상환 이 데이터를 보면요. 네.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세 있는데 이제 갚아버린 액수가 신규로 찍는 액수보다 크니까 뭐 덜 찍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들 합한 액수니까요.
이 순상환 규모가 4월에는 840억 원이었는데 네. 지난달에는 2조 3천억 원을 넘었고 이달도 뭐 벌써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교해 보면 대기업들의 은행 대출 잔액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무려 20조 3천억 원이 늘었어요. 대출만. 은행 대출이요? 네. 1분기 월별 평균 잔액은 2조 5천억 원이었는데 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평균 내보면 이제 3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네. 채권 순상환과 이제 좀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채권은 이제 발행보다 상환하는 게 더 많고 네, 네, 은행 대출 잔액은 더 는 상황인데 네, 네. 이렇게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근데 회사채 시장보다 은행을 더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금 흐름을 보면 사실 네. 회사채랑 지금 은행 대출이랑 완전 흐름이 정반대잖아요. 네. 이 이유는 이제 고금리 기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지배적인데요. 네. 이 회사채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3년물 금리를 보면 올해 3월 하순에는 약 3.3%였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이게 네. 이달에는 3.8%에 육박을 했는데 이게 미국이 통화 긴축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채 금리라는 게 여기서 이 국채 금리에 회사의 신용도만큼 이제 금리를 더한 게 되는데 신용이 당연히 더 안 좋을수록 금리를 더 주고 돈을 빌려야겠죠. 네. 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뭐 회사마다 이제 일률적으로 달라서 금리가 절대 금리가 어떻다. 뭐 이렇게 말하기 힘든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회사채가 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낮거든요. 어떤 회사는 신용도가 좋은 회사는 회사채를 찍는 게 더 유리할 수도 네,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채 금리가 더 낮다고 하면 은행 대출보다는 회사채를 찍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들이 이거 데이터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왜 회사채를 이제 안 찍고 왜 은행을 찾느냐? 네. 똑같이 금리가 올랐는데 이 회사채 만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만기로 찍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의 그 고금리를 거의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은행의 경우 1년 만기로도 다양하게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네. 단기로도 빌릴 수도 있고요. 일단 돈을 빌려서 급한 불을 끄자 뭐 이런 것입니다. 또 지난해 이제 부동산 PF로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아직도 회사채 시장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등으로 회사채 발행 시장 여건도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네. 자칫 이 회사채 시장에서 수요 예측을 했는데 미달 나면 또 평판도 안 좋아지고 조달도 힘들어지고 이 때문에 기업들이 차라리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이제 네. PF 대출에서 시작된 그 금융위기 불씨가 네.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의 어떤 부동산 PF 검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제가 발생했었던 부동산 PF 금융 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근데 다른 증권사도 많은데 왜 다올투자증권을 검사하기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다올투자증권이 약간 생소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부동산 시장 호황 속에서 부동산 금융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했던 곳이어가지고 네. 부동산 PF 우려가 상당히 높았던 중소형 증권사로 꼽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증권사고요. 수치적으로 보면 네. 그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우발 부채가 자기 자본 대비 약 90%인 7천억 원에 가깝고요. 네. 그리고 또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이제 부동산 PF 돈맥경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금융 당국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또 받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나 이렇게 또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제 가계대출이 이제 늘고 있는데 네. 이제 부동산 위기가 완전히 진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금융 당국의 움직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 보자면 GS건설 영업정지 관련 소식인데 이 자세한 내용도 직접 전해주시죠. 네, GS건설이 이제 철근 누락 사태 10개월 영업 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순살자의 사태를 초래한 GS건설에 대해서 네, 저도 그 동영상 봤습니다. 네, 총 10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이 추진이 됩니다. 국토부가 GS 컨소시엄이죠. 그 협력 업체에 대해서 이제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장관 직권으로 영업 정지 8개월을 내리기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10개월이 되는 거죠? 이게 이와는 별개로 이제 불성실한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서 합치면 10개월이죠. 앞에서 네. 이제 8개월
장관 직권으로 부실 시공 이후로 네네. 내린 장관 직권 영업정지 8개월이 있고 네. 또 별개 추가로 이제 불성실한 안전 점검을 안 했다는 네네. 이유로 이건 서울시에서 내린 게 2개월 네, 더해서 10개월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최종적으로 물론 이제 최종 처분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네.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거고요. 네. 사실상 이제 검사가 이제 구형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요. 네. 이로 인해서 GS건설은 영업에 실제화된다면 10개월이 네.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10개월이라고 하면 꽤 길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이게 기존에 공사를 하던 현장은 공사를 당연히 해야겠죠. 아파트 입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새롭게 수주를 못 하게 되니까 아, 네. 뭐 개점 휴업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데는 계속 공사를 그렇죠.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도 다시 짓는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발생한 비용이 한 5,500억 정도 추가 손실이 별도로 또 발생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충격이 추가 크죠. 추가 건설을 하려면 그 비용이 생기고 네. 눈에 보이는 확정적인 비용에다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를 못 하게 돼서 생기는 기회 비용까지 그렇죠. 더하게 되면 더 큰 손실이 이제 GS건설 쪽에 네.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네. 설명인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네. 거의 뭐 망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영업 정지가 상당히 세니까. 그리고 10개월이면은 장사를 그렇죠. 가게로 치면 10개월 동안 장사를 못 하는 만약에 거니까. 월급을 10개월 안 받으시면은 네, 상당히 생활이 타격이 안 크지 되겠죠.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 단계잖아요. 실제로 이만큼 영업 정지가 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네. 이게 과거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기억나시나요? HDC 맞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었나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네. 이러면 더 길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이제 현행 시행령상 네네. 법적으로 이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그러니까 네. 돈으로 하겠다 이러면 원하면 영업정지를 피해가고 과징금으로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 8개월은 과징금 4억 원 납부로 끝났습니다. 이게 나머지 8개월 더 남았는데 네. 이거는 지금 가처분 소송으로 소송이 집행도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과연 GS건설이 이렇게 영업 정지 처분 10개월이 현실화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징금을 네.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10개월을 영업정지 당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롯데그룹부터 GS건설 관련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내일 뉴스 포인트에서도 알찬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